좀 많이 민감한 네네네. 내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왔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1일 날 삼성 공채가 시작된다고 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모레퍼시픽도 공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잖아요. 색깔도 약간 이렇게 있고. 삼성과 아모레퍼시픽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인사 담당자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요, 직접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손성길 실장님입니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성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또 계열사 중에 삼성 SDS라고 하는 ICT 프로그램 개발하는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약 한 6년, 6.5개월 정도 인사 교육 업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 남성들은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 화장품 회사에서 네. 약 6년 정도 인사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기업 인바디에서 1년 동안 인사팀장을 하다가 지금은 모바일 액세서리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 슈핑앤코리아에서 인사기획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완전 인사통이에요. 인사, 예. 근육통도 아니고 인사통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인사통입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왜 6년마다 옮기신 이유가 있나요? 하다 보니 끝까지 버티다 보니 한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5년, 6년 이렇게 다 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단톡방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실장님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팁 2가지 정도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이것만큼은 취업 준비할 때 확실히 챙겨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전문가가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게 신뢰. 이력서를 통해서건 면접을 얼굴을 보고 얘기하건 이력서가 말을 한다고 이력서에서 이 사람 신뢰가 가.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게 이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신뢰가 가는 내용인데 그것의 바탕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 자기 생각, 네. 그 다음에 신문에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아는 거 그거를 기록을 해주셔야 인사 담당자는 신뢰를 합니다. 이게 저희 자주 이렇게 뵙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했던 얘기 그냥 막 그럼 다른 거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여기서 뵀는데 딴 얘기 하시면 제가 큰일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경험 요소를 많이 기술을 해주셔야 책이 어땠어요 네. 이런 거 말고 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를 많이 해주시면 그게 신뢰로 간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요. 2가지. 네네. 경험 그거는 신뢰를 위함이다. 네. 2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뢰를 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다면 그 신뢰를 위해서는 경험을 반드시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면접 때도 경험을 얘기하셔야 된다. 면접 때 경험을 얘기해요. 역량 기반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SDS에 계셨으니까 SDS는 대부분 이공계 채용을 하잖아요. 하죠. 근데 이공계 분들이 조금 경험을 쌓는 걸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죠.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경험이 되게 중요한가요?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물어보세요. 프로젝트 경험.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은 1, 2년 내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해낼 수 있다라는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면 참 좋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그 회사에 필요한 역량들이 있거든요. 이후에 좀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딴 경험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들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많지는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고 먹기 싫으면 밥 먹어야 되고 하기 싫은 다이어트 해야 되고 네. 그죠? 또 강의 들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근데 그 위에 동아리 활동이나 심지어 교환학생 네. 진짜 제가 최고로 치는 건 창업 그건 많지는 않죠. 네네. 제한적인 경험이지만 그 속에서 뭘 배웠는지 한 단계 더 나가면 뭘 배웠는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 맞습니다. 그거를 인사 담당자한테 신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렵습니다.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어렵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네. 전 대박이라고 실장님의 그 통찰력이 사실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게 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학생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못 믿을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저 사람만의 말이 아닐까? 왜냐면은 요즘에 워낙 이제 시장이 혼탁하다 보니까 예.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 말을 해요. 뭐냐면 채용의 핵심은 과거에 성공했던 원인을 아는 친구가 미래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유추하고 추측하는 게 채용이다. 그렇죠.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정리를 잘 하셨네요. 네. 그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아 그렇죠. 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네네. 드릴까요? 그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몰라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업무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알아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힘든 거 아시잖아요. 힘들죠. 그 실장님은 뭐 인사 생각하고 대학 다니셨습니까? 네. 진짜요? 아니에요. 하다 보니 네. 원래 뭐 어떤 거 좀 지금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경영을 전공을 했는데 네네. 원래 처음 들어간 회사가 뭐 실명 이런 거 얘기는 괜찮긴 한데. 괜찮아요. 네. 저는 GS건설 재무팀에 들어갔었습니다. 아, 재무요? 재무. 숫자 인사하고 상극인. 인사가 최고시라는 게 재무가 최고시라는 게 인사. 서로 안 좋아하는 네네. 그런 재무팀에 들어가서 숫자 그 회계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연수 첫날에 제가 근무지를 러시아로 발령받았습니다. 재무팀 네. 내지로. 손성길, 네. 근무부서, 재무팀, 근무지, 러시아. 그럼 러시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날 나왔습니다. 첫날, 입사 첫날. 맞지 않아? 러시아 갈 수 있었잖아요. 러시아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결혼을 약속한 지금 같이 사는 그건 절대 안 되겠네. 여성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됐었습니다. 오. 그래서 나왔었고 네. 그 다음 들어간 회사가 삼성 SDS는 맞습니다. 네. 근데 프로그램 개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인문계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재무팀. 재무팀, 프로그램 개발자. 그래, 인사팀.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 그때 같으면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직무하고 제가 하는지 뭔지를 제가 뭘 잘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잘하는 게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자신감만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거죠. 떨지 않는 자신감. 저는 지금도 좀 너무 떨려갖고 말을 못 할 수는 있는데 자신감 하나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질문이 지금하고 비슷한데 네네. 그때 그 임원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프로젝트를 경험해 봤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람이니까 코딩 이런 거 네네네. 해봤냐. 그래서 제가 해봤죠. 안 해봤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네. 적극성 자신감이 필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은 제가 영문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네네. 프로그램 개발도 랭귀지고 영문학도 랭귀지다. 수단이다. 수단인 거고 네네. 목적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수단 똑같은 것처럼 제가 영문학을 한 것처럼 빨리 랭귀지를 배워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적극성은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짜 개발을 아예 못 하시는데 개발자를 뽑히시면 진짜 대단해. 개발자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게 더 대단하네요. 지금 그렇죠. 인사통으로 계신 것보다 사실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거죠. 그러다가 연수 받다가 네. 좀 그때 많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룹 연수라는 게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룹 연수 받다가 인사팀으로 그때 발령을 받아서 그러시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인사 업무하고 해요. 그 사실 여태까지 제가 인사팀장들 많이 모셨거든요. 보면 하나도 인사로 시작하신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영업 관리를 지원했었어요. 백화점 영업 관리. 예. 백화점 영업 관리 지원하는데 면접 중간에 계속 인사 관련된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멍청하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전략계획 뭐 얘기하고 쓸데없는 거 얘기했어요. 맞아. 얘기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인사로 면접 보라고. 그래서 봐서 이제 본 케이스인데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은 인사 자체를 잘 안 뽑잖아요. 맞아요. 다이렉트로 예. 안 뽑고 현업에 계시던 분들이나 사업부 인사, 본부 인사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예, 맞습니다.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재무팀 갔다가 코딩도 배우셨다가 그다음에 인사팀까지 가신 것 같은데. 예. 자, 첫 번째 직장부터 이 흐름대로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삼성에 계셨을 때 이 질문에 앞서서 신입사원으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이제 뭐 삼성의 전체 뭐 계열사를 다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SDS 기준으로 보신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인재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거 좀 어떻게 좀 규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를 보시면 되는 게 첫 번째죠. 제가 또 들어갔으니까 파란색. 파란피. 네. 그냥 찔러도 파란피가 나. 이런 폐기가 진짜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네. 기업 간 그때
지금 GSAT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네네. 기업관 같은 조직관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뒤에 말씀드리더라도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전공에 대한 그다음에 프로젝트 경험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시스템 공학 전공자나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 관련 그럴 수밖에 계열 없겠죠. 전공자가 그래서 전공을 많이 봅니다. 그게 그게 저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 그룹 예. 본부에서 이런 사람 뽑아라라고 지침이 좀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 비기를 한번 딱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비교. 그러려고 이제 시장 모신 거니까. 아, 뭔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알아요. 지금은 다 알아요. 계열사가 어. 있고 계열사 인사팀이 있어서 계열사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는 거지만 오케이. 나름 핵심 그 그룹에서 내려주는 게 있거든요. 오케이. 예. 그럼 물론 그-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바뀌었을 수도 네, 있어요. 이거는 바뀌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옛날 얘기일 수는 있지만 몇년 됐는 얘기죠? 옛날 얘기 한 7, 8? 계속 갑니다. 계속 가시죠. 근데 일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요거는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좋아요. 왜냐면 이공계하는 분들이 책을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책을 좀 멀리 전공책 보죠? 전공책만 보고 일반 상식이나 잘 안 들어오는데 네. 경제관을 되게 많이 봐요. 어. 그 중에 책 중에 하나가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런지 혹시 아실까요? 저 보겠습니다. 얽힌 실타래는 자꾸 당기면 당길수록 꼬이죠. 네, 그렇죠. 건들지 마라. 그게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바다. 작은 정부를 추구해 주세요. 이거를 그룹사에서 네. 그런 경제관을 가진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이 어때야 될까요?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무슨 단어를 얘기하시면 좋냐면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래 얘기로 시작하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지? 뭐야? 그렇지. 조사 좀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경제관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또 하지 말까요? 하나 빨리 해. 올라갑니다. 조회수 올라갑니다. 오래된 얘기라. 오래된 얘기라. 바뀌었을 수 있어요. 바뀌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말하는 방식이요? 방식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얘기하는데 되게 의외네요. 의외죠. 왜냐하면 소통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소통이라는 말을 취미가 뭐예요? 예, 안녕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예, 소통입니다. 없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 맞습니다. 왜 잘하는지 그걸 상황으로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 습관 중에 하나가 결론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 결론을 먼저 쓰시는 게 많이 해야 돼요. 두갈식이 상당히 좋아요. 두갈식, 그다음에 수미 쌍괄식이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핵심 질문, 예전에 아주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왜 기업이 사회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자면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이 왜 사회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기업이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리바이벌. 두 가지로 딱 하고 첫째, 이렇고요. 둘째,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 봉사 활동을 합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더 붙이면 하나 더 붙이면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사회공헌 활동 관련해서는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별다른 그거 없이 충분히 참여하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완결형.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책임지고 담당으로서 다 한다. 이런 인재를 많이 원합니다. 그 학생들이 내용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용도 컨텐츠는. 보긴 보겠지만 뭐 이 완결점을 보는 문장 구성력을 보면서 사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그렇죠. 또 비즈니스적인 태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다 보는 다 거예요.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 진짜 비기네요. 비기죠.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마라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 뭐 혹시 관련돼서 그 삼성에서 좋아하는 책 같은 거 있나요? 책 같은 거. 책 같은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감수한 책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삼성인이 되겠다.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삼성의 지역 전문가를 갔다 오신 분이 네. 그 중국의 그 라싸라고 하는 고산지대에서 네. 연구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중국 정부에 얘기해서 헬기를 띄웠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왔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삼성의 힘을 나타내는 네네. 사람의 한 명 한 명도 소중히 여긴다는 네네. 그런 거를 나타낸 파란만장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오래 전까지,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신입사원 필독서 했습니다. 입사하면. 어. 입사하면 읽는 거를 입사 전부터 읽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삼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런 패기 정말 좋죠. 네. 그런 아. 패기 열정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니까 그런 말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 예전부터 있었던 소문이긴 한데 그 삼성은 사실 신입사원을 뽑으면 좀 부품을 뽑는다. 부품을 뽑는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삼성은 사실 신입사원을 가면은 뭐 우리가 그냥 뭐 다 하는 얘기니까 취준생사에도 그냥 부품을 뽑는 거고 그거 스펙을 쌓고 이직하는 거를 삼성도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좀 어떤지 인사 담당이 인사 조직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면 관점에서 좋으신 질문이시고 네네. 저도 정신교육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으나 정신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첫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약간만 포장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부품이 아니라 과거에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신뢰하지 않는다. 새로 교육해서 네네.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활용을 하겠다. 네네. 라는 정신이 강한 거죠. 그게 본인들이 느끼기에 나에 대한 과거 경험, 개성 이런 것들을 왜 존중하지 않지? 무시한다가 아니라 그런 걸 안 하지. 전제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다시 처음부터 출발합시다. 삼성과 함께. 그렇게 생각. 다시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 교육하겠다. 실장님도 그렇네요. 이거 갑자기 코딩 알려주면서 그렇죠. 네. 안 해봤지만 네네. 그런 제가 아까 말씀 안 해봤지만 여기 다시 들어오면 조직관이 맞고 경제관이 맞는 사람들을 뽑으면 네네. 교육을 해서 네. 쓰다 보면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가 핵심 인재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따라하잖아요. 다 따라하죠.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 회사의 5% 10% 정도를 핵심 인재 이 사람들이 앞에 리더 헤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몸통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틀이 갖춰지. 그렇다고 몸통 없는 머리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없잖아요. 중요합니다. 귀신이죠, 그러니까 몸통이 중요한데 이 몸통 중에서 머리로 가는 사람을 뽑습니다. 네네. 당연히 뽑죠. 그거를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수혈하는 거를 바이형, 내부에서 만든 건 메이크형 핵심 인재라고 하는데 바이형 사온다. 만든다. 그 만든다. 바이형, 메이크형 이런 네. 말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몸통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품이라기보다는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정신교육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사는. 네. 그래야 되는 회사 거죠. 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삼성 하면은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전자, 후자, 팔자. 팔자. 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팔자는 사실 뭐죠?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전자랑 후자랑 나뉜 거에서 이제 팔자까지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는 아닌 입장에서 그렇죠. 계열사에서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지. 있었죠.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네. 참 그때 생각 울컥하네요. 전자가 지금도 용어를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PS라는 게 프라핏 쉐어링이라고 하는 연말에 12월 31일 날 딱 재직하면 나오는 게 인센티브가 연봉의 50%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자와 후자가 갈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좀 전자 좋습니다. 전자 인센티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즘 반도체 확 뜨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후자는 일을 하면서 특히 삼성 SDS는 일을 하면서 내 몸값이 올라갑니다. 경험 자체가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 인센티브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자기가 막 반도체를 연구하다가 이거 들고 가서 나 반도체 차려야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걸로 보상을 하니까. 그렇네. 또 그렇게 인식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리크루팅 될 때 설명드렸던 게 1차 산업이 우리가 농업혁명이고요. 예. 2차 산업이 네.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이 정보통신, 정보지식화 혁명인데 네네. 우리가 이런 전자에서도 보면 1차 산업이 뭐냐면 군대 혹시 남자들 여자들도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남자분들도 가는데 1차에 군대 가시면
훈련하실 때 첫 번째 선 까는 산업을 하거든요. 선. 연결이 돼야 훈련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게 1차 맞습니다. 산업이라고 합니다. 선 네네. 까는 산업. 그게 통신 산업. SK텔레콤하고 맞습니다. KT 이런 회사. 네. 그게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은 단말기 산업입니다. 단말기가 있어야 통화가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게 2차 산업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3차 산업은 1차와 2차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회사. 그게 그렇죠. 삼성 SDS입니다. 1차 산업 가시겠어요? 2차 산업 가시겠어요? 3차 산업 하셔야죠. 왜 나의 몸값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전자를 이기고 싶었습니까? 후자가. 타도전자. 이렇게 했었죠. 정신승리 하셨군요. 정신승리. 근데 설득이 좀 되셨으면 좀 많이 좋겠어요. 내 됐어요. 몸값이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체험 설명 했었던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리크루팅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네요. 네, 리크루팅 했었던. 네. 그때도 분명히 친구들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했었죠. 전자부자 팔자 팔자 얘기하면서. 있구나. 근데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이 핸드폰 속에서 최종으로 나가는 게 삼성전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삼성이 다 있습니다. 네.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앞에 서는 거하고 뒤에 서는 게 전자와 후자. 앞에 쓰니까 전자잖아요. 네. 전자. 이 최종으로 나가는 게. 이 속에 디스플레이나 SDS나 그쵸. 전기나 모듈이나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최종으로. 그래야지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너무 재밌어요. 막 여쭤볼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 막 쏙쏙 아닙니다. 나가지고 사실 질문에 답변해줘야 되는데 계속 다른 질문이 다른 나오는데 질문인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 삼성에서 아까 조직 적합도 잠깐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조직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를 이런 게 있어요. 그 SK다. 그러면 뭐 스펙스 혹은 뭐 패기 뭐 이런 쪽 하고 있고 CJ는 열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을 한 단어로 친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간다면 예. 어떤 마음이 가지고 뭐가 있을까? 한 단어. 논리죠, 논리. 논리.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거 왜 그래? 라고 했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건 마음속으로 새겨도 안 되는 건데. 쉽지 않죠. 그건 마음속에 새겨도 힘든 거. 그러니까 원인과 이슈나 여러 가지 한 단어 하나 가지고 진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냉철하고 뭐라 그럴까 좀 스마트하지만 찔렀을 때 피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가 그 회사의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비춰질 거는 만에 하나 발생하지도 않을 거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설명을 할 때 자기가 이력서를 적을 때나 뭐 면접할 때 되게 논리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했는지 기승전결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질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질문을 좀 하시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스펙이랑 학벌을 봅니다. 네. 근데 삼성은 일반적으로 스펙을 진짜 안 보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실제 그런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네.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가점이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학교별로 스펙에 따라서 가점도 짜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선호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공계가 잘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학교. 성대. 한양대? 한양대 공대가 좀 더. 근데 그 한양대 공대 좋은데 성대는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잘 교육 시켜주세요. 그 있는 학교인데도 아니에요. 한양대 도저요. 인하대 공대. 이렇게 공대가 유능한. 아니 만약에 자기네가 필요한 학생들이 거기 있으면 물론 삼성 네. SDS는 성대 시스템공학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 교육 프로그램 교육받은 사람들은 와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네네, 활용할 네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학교에 리크루팅을 더 많이 가죠. 선배들 입사한 선배들 보내서 야 가서 채용 설명을 좀 더 해. 애들 좀 많이 모아서 얘기 좀 많이 해줘. 그게 다군요? 그게 다예요.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좋아하긴 하느나 뭐 100점을 좀 가점을 주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네. 지원은 자체를 많이 하는 거군요. 왜냐면 거기 많이 그 네네.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지원이라도 많이 해줘. 네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러 가죠. 그 차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삼성 채용 설명이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안 하는 편이잖아요. 안 하죠. 돈도 잘 안 쓰고. 그 삼성전자 회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말만 하고 온다가 채용 기조였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예요. 우리는 안 정해진 장소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계속 말한다가 우리였고 설득할 때까지. 전자랑 그 다른 거의 부자랑 차이가 슬픈 얘기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많이 지원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안티가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는 삼성 제품 안 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합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게 하자가 그런 트렌드였어요. 근데 어. 요즘은 하도 IT 기업 이런 스타트업에 많이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리크루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진짜 아예 안 할 때도 안 했죠, 있었어요. 안 했죠. 어차피 다 지원하기 다 때문에. 지원할 거니까. 네, 근데 요즘엔 좀 하는. 지금도 삼성은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네, 맞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겼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중복 안 되잖아요. SDS랑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안 됐으니까 거기 가지 말고 3차 산업하자, 농사 짓지 말자, 1차 산업 아니, 하지 어차피 말자. 지원하는 풀 자체가 이제 뭐.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는 영역이 소프트웨어 그 직군이 소프트웨어. 직군이 삼성전자랑 SDS만 소프트웨어 직군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네. 네. 삼성전자에도 있군요. GSA를 아마 지금 안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직군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거보다는 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가. 네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있네. 아까 제가 좋은 것만 했는데 학생 질문에 가장 그럼 많이 합격시켜주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가장 기피하는 인재 유형이 뭔가요? 기피하는 이제 좋으신 줄.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드릴까 되게 애매해요. 그 감자가 썩으면 하나 때문에 썩는 거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되게 아주 뭐랄까 그 뭐라고 표현해 그걸 되게 아주 깊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업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존재 목적 왜냐면 지금 좀 말이 민감한 내용 네네네. 약간 노조라든지 네. 이런 거에 되게 좀 민감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어떤 있겠죠. 예. 기업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좀 중요시고 그렇고. 그게 인성검사에서도 네. 뭐 GSA에서도 그렇고 면접 질문에서도 항상 체크를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대학 성적을 엄청 디테일하게 쓰라고 하라고 해요. 사실 자소서는 별로 열심히 안 보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누구보다 열심히 안 보는데 네. 성적을 디테일하게 쓰는 이유는 그 세부 과목들을 따로따로 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보여지죠. 왜냐면 따로 썼으니까. 따로 썼으니까. 예. 그건 당연히 보여지는 건데 참 삼성다운 발상인데 이력서에서 믿을 거는 참 경험도 거의 왜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네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1번이 전공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도장 빵 찍어서. 두 번째가 영어 점수, 네네. 도장 빵 찍어서. 그럼 도장 찍어주는 거 자격증 있는데 자격증은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고 도장 찍어주는 거 신뢰합니다. 도장 찍. 네. 왜냐면 믿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네. 이 사람이 암만 얘기를 하더라도 네. 서류 전형에서 확실하게 증명되는 건 전공, 아. 점수, 아. 4.5에 몇 점. 네네. 그것만 신뢰를 하죠. 어. 이게 논리적입니다. 이것만 믿을 수 있어요. 공신력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또 뭘 믿을 수 있을까요? 가족도 못 믿. 그 가족관계 증명서 안 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안 믿으면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 믿질 않죠. 내질 않으니까 내는 것만 믿습니다. 의식병 걸린 거죠. 의심병, 신뢰, 냉철함, 논리력. 네네. 그게 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그 일반 대기업 저도 그랬고 삼성 채용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일단은 돈이 많으니까 맞아요. 인적성 검사를 맞아요.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인적성 검사는 신뢰를 하는 거야. 맞아요.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네. 논리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인적성 검사를 많이 보고 하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없어요. 아니 돈이 장소도 잡아야 되고 그 운영하려고 다 못합니다. 시험 한 장당 10,000원, 30,000원에 내서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때 뭐 수능처럼 수능 느낌이지 않습니까? 수능 느낌이죠. 저희 스타트 때. 왜냐면 네. 서울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네. 이런 데 다 잡으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되게 이제 제 입장에서 되게 부러워. 삼성처럼 부러웠죠. 했으면 좋겠다. 서류 검토가 사실 되게 신뢰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도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애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전형이기 때문에 확률인데 네. 그 삼성처럼 인적성 검사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돈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소서 쓸 때, 뭐 물론 자소서를 많이 합격시켜주긴 하지만, 이게 면접 때도 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소서를 쓸 때 취준생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서두에는 설명을 드린 게 하나 있고, 이제 경험 요소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나한테 그렇게 이 경험이 왜 이 회사든지 이 직무에 연결이 됐는지,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동기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의사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왜 이게 나한테 그게 꽂혔는지. 왜 꽂혔냐 이거죠. 근데 왜 꽂혔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아, 왜가 있어야 주도성이 생긴다. 주도성이 생기는 거죠. 들어왔을 때 이거 왜요? 그냥 좋아서요. 네. 그것도 맞아.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약하죠. 약하죠. 왜 좋아하는지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왜 좋아하는지. 왜 그걸 써야 되냐면 들어와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다른 문화가 있어요. 저희는 그 실제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거가 삼성은 주도적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주도적이라는 의미가 여태까지 이루어진 체계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그걸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네네.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나눠놨냐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인턴 채용 담당자가 경력 채용 담당자 같은 채용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인턴 채용 담당자가 경력 채용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 보안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무 내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개선하고. 근데 그런 거를 체계를 막 넘는 채용이 왜 이렇게 해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는. 판을 깨고 틀을 깨는 사람은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이 내가 내에서는 그래서 해야지. 나 삼성 못 갔구나. 저는 전체를 오지랖이 눌렀어요. 아, 그게 호기심이면 참 좋은데 막 바꾸려고 하고 이건 다 잘못됐어. 왜 그렇게 근본부터 나는 왜 삼성은 이렇게 채용하는지 근본이 궁금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됐는데. 그렇군요. 근데 그 실장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하셨네요. 이거 어디서 강의하셨던 얘기예요? 강의한 건 아니고요. 네. 일부 뭐 친한 이렇게 후배들 멘토링 너무 했을 때 잘 거기 질문을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제가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자소서는 요거 하나였는데 인적성보다 그 G샷이죠 요즘에는 G샷에 준비가 되게 힘들어요 친구들이. 예. G샷은 사실 뭐 제가 알기로 삼성에서도 이제 그룹 내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계열사에서도 그렇죠. 정확히 뭐 확인할 길은 없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실행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제가 그 예전에 SSAT, 사트 시절이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사트 출제하는 방에 제가 갔었거든요. 네. 사트 출제하는 방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방에 가면 그 전년도에 사트를 그 시험을 봐서 지금도 500점 만점인가요? 500점 만점에서 고득점자 예를 들어 450 이상 네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네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출제하라고 하거든요. 방에 가둬 놓고. 약간 자랑하시는 거? 저는 아니었고 저는 인사 담당자 그냥 가보기만 했다.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잘 있냐 핸드폰 주세요. 네네. 여기서 이제 나오지 마세요. 이제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있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무슨 뭐 공사 상식부터 해서 일반 상식 책이 다 있어요. 네네. 그거를 분야별로 나눠서 다 읽습니다. 다 파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그 문제와 중복이 안 되게 위함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뭘 갖고 내냐? 신문을 갖고 내가 신문을 가지고. 신문인 가지고. 그래서 데일리로 신문을 보셔야 돼요. 매일. 야, 이거 꿀팁이네. 꿀팁이. 그럼 특히 언어 같은 거 다 거기서 지문 취재하고 나오는 거. 언어 다 나오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보면 삼성 광고도 예전에 삼성 광고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네네. 광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문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거를 다 준다니까 3개월치 신문을. 거기서 보고 출제를 하라고. 야, 그래서 이거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신문 회사 말하는 건 좀 그렇죠. 장수면 살짝. 그런데 예. 걔는 50%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걔네가 다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신문. 근데 대부분 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이 대학생분들은 그런 거 안 읽어요. 신문은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네. 그리고 경제신문 꼭 읽으셔야 되고요. 데일리로 이제 읽어야 될 거는 신문을 꼭 지금부터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 경제, 문화 종합이랑 경제 둘 다 이렇게. 다 네네. 경제신문 다 보죠. 특히 뭐 매경, 환경 정도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슬리로 읽으셔야 될 게 조선, 월간 조선, 월간 동화, 월간 중앙 중에 하나를 깊이 파셔서 읽으셔야 돼요. 월간 같은 경우에는 매거진과 위클리로 나오는 거는 네네. 중간에 매경이나 이렇게 한경에서 매거진 주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깊이입니다. 진짜 꿀팁이다. 진짜 지식의 꿀팁. 깊이. 네.
지식의 깊이기 네. 때문에 그거를 읽어서 3개월만 구독하시고 딱 강의에 들어가면 네. 진짜 돈 많이 받으실 지금 수 있어요. 홍보 들어왔어요. 3개월 구독. 3개월 구독. 연락 주세요. 네, 네, 다 가이드 드릴 테니까. 네.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지식의 깊이고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죠. 그렇게 스타트 준비하면, G스타 준비하면 되고, 네. 그 면접에 가면은, 이제 삼성 면접 1차 면접은 이제 구조화 됐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구조화하죠. 있어요. 네. 네. 근데 임원 면접은 가장 구조화가 안 됐다라고 안 또 됐다고 얘기하고 하죠. 막 제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렇죠. 이런 적 맞나요? 이게? 제가 하는 카더라라서. 네. 카더라. 예를 들어서 네. 임원 지금 다대다 면접을 하면 뭐 4대 뭐 3명 이상은 면접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평가에 있어서 고르게 평가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근데 임원분들은 보면 들어가자마자 점수를 주는 게 딴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 담당자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주는지 네네네. 모니터링 하는데 들어가서 앉아서 5분도 안 됐는데 평가하시는 임원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딱 보면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네네. 안 그러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30분, 40분 뒤에 다 듣고 판단하고 평가를 주셔야 되는데 5분 만에 바로 들어가서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상무님? 그러면 쳐보면 알지. 에이, 뭘 알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카더라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은 필터가 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과거에는 GSAT라 그래서 네. 사트에서 꽈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관, 기업관, 조직관 네네. 여기에서 꽈락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냐면 아니다라고 걸렸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시험 기회는 계속 줬을 거 아니에요? 서류 통과해서 거기 가는데 네. 그게 됐으면 근데 그게 뭐냐면 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면 그 시험이 잘못됐다고. 똑같은 사람이 네. 똑같은 걸 치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네, 면접은 그렇진 않다. 네. 면접은 그렇지 않다. 네. 말씀드리시죠. 그럼 마지막 계속 카드라가 계속 나왔어? 마지막. 이번 면접에서 만장일치가 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아. 네, 만장일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수를 다 주죠. A, B, C, D 이렇게 점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건 각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임원분이 다른 분들은 AA 줬는데 이분이 C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분 점수를 빼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윗점수 밑에 점수 빼는 것처럼 이분 사람을 못 봐. 그리고 그분은 다음에 면접에 못 들어오세요. 그렇죠. 면접관도 평가를 해요. 평가를 인사팀에서. 합니다.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장일치로 다 이렇게 해서 합격하 이렇게는 가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줬는지를 물어보고 특히 현업의 임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 인사 담당 임원이 항상 들어가는데 그분이 보는 뷰가 있고 현업이 보는 뷰가 있는데 인사 담당 임원이 보는 뷰가 밑에 나왔다. 그럼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그거는 꽈락 정도만 통과가 되면 이분이 그 현업 임원분들이 하는 거를 좀 좋게 사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지금은 어차피 자소서 시즌이기 때문에 네. 자소서 중에 특이한 문항이 하나 있죠. 사회 이슈 물어보는 거. 네. 여기 질문이 이거 있어요. 사회 이슈 항목이 있는데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게 좋나요? 뭐 피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으니까 물어보겠지. 피하는 게 좋나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조금 괜찮게 보이는 걸까요? 뭐 당연히 기업 관련된 이슈가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최저임금. 지금 되게 한 이슈잖아요. 네네. 52시간제. 근데 그거는 방향 잘못 선정하면 확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기업 입장이 있고 정부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알고 있냐?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그럼 있어요. 오히려 민감한 이슈도 자기가 조금 그거를 역전의 기회로 반전의 기회로. 회사에서 민감한 이슈,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네네. 그런 거는 빼고. 네. 그럼 요즘 무난하게 쓰는 건 뭐 자신이 지원하는 기술 관련된 거 쓰는 친구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죠. 네. 기술과 관련된 거는 쓰면 좋은데 그 기술과 관련된 것 자체는 직무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는 거는 이 사람의 조직관, 경제관 같은 거를 보려고 함이 위하기 때문에 직무랑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면 사회적 이슈를 쓰는 게 좋은데 네네네. 정부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네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좀 쓰시면 좋은데 그게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신문 강조했습니다. 진짜 올드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모바일로 보지 마시고 구독을 하시면 저는 지금 15년째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측이고 예상하셔야 될 건데 요즘에는 떨어진 사람들이 한 30%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다 합격시켜주진 않아요. 서류에서. 네네. 예. 그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조금 반영돼 있을 거라고 유추나 추측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학점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험 요소에 대한 거를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요건 한 2년 전 얘기인데 그 TF 룸에 앉아서 인사 담당자들이 TF를 현업 구성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돌리고 계속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점수를 줬는지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도 그거를 다 읽어본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왜 뽑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소를 계속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요소를 알아서 적어주면 되게 좋은데 네네. 되게 어렵게 막 힘들게 유추해낼 수밖에 없게 적다 보니까 힘들죠, 인사 담당자들. 네. 딱딱 포인트를 찝어서 적어주시면 좋은데. 그렇군요. 예.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삼성만 해도 사실 한 1박 2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우리 함께 2부가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한마디로 또 삼성 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학생들 뭘 준비해라. 이미 많이 나왔지만 이미 나왔지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제가 말할 때의 어감이나 표정이나 해서 많이 느끼는 게 기본 자체가 제가 예전 회사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랬습니다. 혹시 삼성에서 근무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얼굴 생긴 거 괜찮게 생긴 거 한 것도 있겠지만 말하는 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고 네네. 논리적이어야 되고 체계화돼서 구조화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경험 요소를 바탕으로 좀 신뢰를 주시면 되게 좋겠다. 전공 점수 되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걸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신문을 통해서 읽어서 그거를 유추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민감한 이슈에 대한 거는 정치, 종교 빼고 경제관념에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했던 것들을 내지 않는 거는, 서류로 내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 그럼 내는 것을 믿게 내가 왜 이런 과목들을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한 줄에 딱 정리를 한 두세 줄 막 이렇게 해서 자신감. 예, 무상 1000자짜리였습니다. 1000자짜리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SDS 생활을 겪으시고 이제 이직을 하셨습니다. 이직을 하셨죠. 이제 아모레 퍼시브를 가셨는데 그렇죠. 잠깐 화장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